일부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지난주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예장 통합과 합동교단의 굵직한 쟁점들 속엔 이색적인 안건들도 숨어 있었는데요. 각 총회에서 결의된 흥미로운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유남희 기자입니다. 총회 기간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던 예장통합 총회에서도 주목할 만한 안건들이 결의됐습니다. 먼저 동성애 행위 또는 그 행위를 조장하거나 교육하는 사람은 총회 목사고시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교단의 목회자상에 어긋나기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초 총회엔 동성애 옹호자들을 이단과 같은 수준으로 책벌해야 한다거나 신학대 교수와 신대원생을 대상으로 동성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헌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교단 소속 교회들의 거리 규정에 대한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같은 통합교단 교회끼리는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거리 제한 없이 교회 신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총대를 현행 1,500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하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부족한 총회 장소와 선거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총대에서 배제될 수 있고 총대 선거가 치열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장합동에선 목사의 이중직 혹은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강화됐습니다. 신설된 규정은 지교회 담임 목사직과 겸하여 공무원이나 사업체 대표,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과 같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단 생계나 자비랑 목회 등의 사유로 노회에서 특별 허락을 받은 경우나 유치원과 같은 교회 부설의 장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된 결의도 있습니다. 신학부에서 복음주의권 단체들의 사상이나 영향력을 연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진보적 기독단체로 잘 알려져 있는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청어람 등 6개 단체가 그 대상입니다. 일각에선 총회가 기독단체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사상 검증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 교회재산 부동산에 관한 건입니다. 과거에 개인이 헌금하고 개인 명의로 운영되던 농어촌 교회 재산권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 자녀와 교회 간의 법정 다툼으로 커지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교회를 노회나 총회 유지재단으로 가입토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